쉽게 배우는 통계학, 원리 통계학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무엇을 알고 싶은가, 예?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떤 거를 알고 싶을 경우, 그걸 이제 우리 추정이라고 그러죠. 추정은 뭐 꼭 통계 용어가 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추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모르는 것을, 우리 여기서 특별히 통계학에서는 일단은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모르는 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추정량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죠. 자, 여지껏 배운 거는 확률 변수부터, 사실은 이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부터 확률 분포를 배웠고요. 확률 분포로부터 특수한 확률 분포, 베르누이 분포라는, 대부분 이제 통계학을 처음 하는 분들은 처음 듣는 물론 용어일 거고, 정규 분포 같은 거는 뭐 많이 들었잖아요. 통계학을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정규 분포라는 것은 그래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베르누이 분포라는 새로운, 그러나 제일 간단한 단순한 분포가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 베르누이 분포로부터 표본을 얻을 경우에 비율이 된다. 표본 비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그 표본 비율 P 햇은 n분의 캐피털 레터 대문자 X예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 변수야. 그래서 P 햇을 여기에 진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냥 P 햇이 아니고 진한 확률 변수로서의 P 햇을 표현을 진하게 표시한 거야. 예? 그런데 그게 이 특수한 경우에 베르누이 분포하는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표본들에 대해서는 표본의 평균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을 시키면 P에서는 이런 분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지껏 배운 것들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표본 비율입니다. 표본 비율에 대해서 지금 여기 뉴 원리 통계학 볼륨 1에서는 표본 비율에 대한 것은 이 정도 소개만 하고 아마 넘어갈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좀 진하게 많이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estimation 이죠. 그래서 점추정, 구간추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점추정은 포인트, 어떤 한 값으로 추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구간추정은 말 그대로 인터벌을 가지고 추정하자는, 모르는 값이 어떤 구간에 있는가 이런 것을 추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추정이란 모르는 값을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게 있어요. 뭐 이 이외에도 많지만, 여기 현장에서 정상까지 얼마나 걸릴까? 예? 산을 가는데, 관악산을 등산을 하는데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정상까지 얼마나 걸릴까? 모르는 값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알고 싶어. 말하자면 또 저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 콩이 들어있고 콩이 몇 개나 있을까? 이것도 추정의 영역이야. 저 항아리에서 콩이 몇 개냐? 모르는 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알고 싶을 때. 세 번째, 숭어 양어장에서, 이거 좀 특이합니다. 가장 큰 숭어의 길이, 숭어 중에서 제일 큰 놈, 긴 놈은 얼마나 될까? 뭐 몇 센티미터나 될까? 이것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니, 궁금하기 싫으면 그냥 마는 거지만, 예, 예, 제일 큰 숭어의 길입니다. 모르는, 알고자 하는 값이. 시즌이 시작했을 때 야구 시즌입니다. 예, 프로야구. 저 프로야구 선수의 올해 타율은 얼마나 될까? 이것도 궁금한 거야. 예? 저 선수, 어떤 특별한 선수가 있는데 저 선수의 타율이 얼마나 될까? 올해 한 시즌 내내. 그렇죠? 또 끓고 있는 뚝배기 된장찌개의 맛은 어떨까? 이건 모르는 값이죠. 예? 나름대로 간 맞추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그 된장찌개 맛이 거의 지금 끓고 있어요. 맛이 어떤 맛일까? 우리 입맛에 맞을까? 짤까? 싱거울까? 뭐 등등 알고 싶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휘휘 저어, 수저로 저은 다음에, 왜? 맛이 골고루 퍼지라고 저는 거죠. 행위가. 그리고 두 번 내지 세 번 조금씩 떠먹어봐. 그게 이제 소위 샘플이죠. 그리고 휘휘 젓는 거는 랜덤 샘플이고. 그래서 한 두세 번, 이거 뭐 열 번씩 떠먹어 봅니까? 아니야. 두세 번만 떠먹으면 알아. 끓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된장찌개의 맛이
뭐 특별히 뭐 좋다, 무슨 나쁘다, 짜다, 뭐 싱겁다, 무슨 맵다, 뭐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맛, 이것도 결국은 추정의 영역이야. 자, 네 번째 있는 야구선수 올해 타율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는 시즌이 좀 지났을 때요. 예, 이게 제 생각으로는 한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지났을 때 적어도 한 100타석, 100번 정도 때렸을 때 얼마나 때렸나, 타율이 얼마나 되나, 그런 값을 가지고 올해의 타율을 추정할 수 있겠다. 샘플수가 좀 많아야 어느 정도 충분해야 되니까 이제 두 달 내지 세 달 이야기한 거고요. 숭어 양식 중에서 가장 큰 숭어의 길이는, 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샘플로 숭어 몇 마리를 잡아. 한 10마리 잡았다고 치죠. 10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장 긴 숭어의 길이가 얼마나 됐나? 로서 이 숭어 양식장의 양어장의 가장 큰 숭어 길이는 이걸 껐다라고 추정하는 거야. 이 저 항아리 속에 콩이 몇 개 있을까에 대한 추정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정상까지 거리는 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하는 부분도 어떻게 해요? 지금 경험자, 그러니까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몇 사람 물어봐 가지고 야 얼마나 걸리겠다라는 것을 추정하는 거야.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어떻게 모르는 값을 알아낼 것인가. 우리는 통계학에서 이제 표본이 있어야만 적어도 이 모르는 값을 추정할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추정 방법을 찾았을 때 추정값은 얼마일까 하는 것,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게 이제 추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모집단의 파라미터에 대한 거야. 모집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값. 여러분들 모르는 값이 여지껏 우리 배웠습니까? 평균 묘, 그렇죠? 또 분산, 시그마 제곱. 또 하나 있어. 뭐죠? 예, P, 비율, 뭐 유권자 전체 지지율, 이런 거 모르는 것들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히 이제 그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요즘 세상에 이런 게 비율이고, 지지율이 비율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선 평균에 대해 가장 좋은 추정량은 뭘까요? 표본 평균 X바야. 모집단의 평균 뮤를 추정하는데 제일 좋은 추정량은 표본을 얻어서 그의 평균이다 이거야. 예? 아무튼 이거를 X바를 깨뜨릴 다른 대안이 이론적으로 없습니다. 예, 그것만 아시고요. 오늘은 추정에 대한 개념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파라미터,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뮤라든지 평균이라든지 분산 시그마 제곱이라든지, 또는 조금 한 단계 나아가면 비율, 모집단의 비율, 전체 생산량의 생산품의 분량률, 전체 유권자의 지지율, 뭐 이런 거, 비율에 대해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통계량으로서 알아내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통계량으로서 표본에서 얻어진 어떤 결과죠. 그걸 우리 통계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어떤 결과.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X바가 사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어가 추정량이라는 용어가 있고 추정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구분하지 않는 경우나 사람도 꽤 많은데요. 우리는 구분하고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 보죠. 추정량은 영어로는 estimator라고 부르고, 추정치는 estimate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표본,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통계량을 추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야. 예? 그러니까 베이스는 통계량이죠. 통계량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그 결과라는 것은,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은 무수히 많을 수 있어. 그러나 영양가 있는 것만 우리가 선택해서 쓰겠죠. 그게 평균에 대한 것은 X바다. 예? 파라미터 뮤에 대해서 그 X바라는 통계량으로 추정하려고 할 때 그걸 용어만 바꿔서 추정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구체적인 표본 값들,
스몰 레터 x1, x2, xn 으로부터 계산된 추정량의 값, 우리 그 다른 용어로 뭐라고 보통 부른다고 그랬죠? 그냥 통계. 네, 통계. 평균값이 나오면, 평균값이 61이면 그건 통계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추정량의 값을 추정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추정량의 구체적인 값이야. 실제 얻어진 값. 그거를 우리는 구분해서 추정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다면 어렵고 굳이 설명해야 되나 하는 그런 그 갈등, 그런 왔다 갔다 함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안 하더라도 대강 용어만이라도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여기다가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직한 추정량, 추정량이 추정을 하는데 쓰는 거라고 그랬죠. 바람직한 추정량의 기준, 불편성이라는 게 있고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어도 뭐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불편성이라는 것은 바이어스가 없다라는 unbiasedness 이고, 효율성은 말 그대로 efficiency입니다. 불편성이란 추정량의 기대값이, 이게 이제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추정량에 대한 기대값이 평균이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일 경우 그 추정량은 불편성을 갖는다라고 한다. 또는 그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데 사용되는 통계량, 그게 이제 추정량이라고 불렀고요. 그 추정량은 이 불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확실하게 불편성이 뭔가에 대해서는 혹시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뭐 치우치지 않은 거네 라고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이거 불편성이라는 성격을 추정량의 성질 기준을 설명을 굳이 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표본 분산을 우리가 구하는데 편차들의 제곱들 합,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그랬어. 그럼 편차가 몇 개? n개야. 근데 이거를 n개를 더했는데 평균을 내면 n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n-1이라는 자유도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n-1로 나눴어. 왜? 표본 분산을 n-1로 나누어야, 표본 분산은 모집단의 뭐하고 대응돼요? 무엇하고?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분산하고 이제 대응되는 것이 표본 분산인데, 이래야만 S제곱이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상당히 물론 이론적이죠. 예? 이론적인 이야기. 이론적으로 이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으로 나누지 않고 자유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자유도라는 개념을 여기에 사용해서 n-1로 나눈 겁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불편성이라는 것을 그냥 개념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편차 제곱들이, 이거 편차들 아니에요? 편차 제곱들을 평균한 개념이 분산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n으로 나눠야지 왜 자유도라는 거를 데리고 와서, 자유도도 이해가 됐다. 왜 근데 자유도를 꼭 나눠야 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불편 추정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n-1로 나눈 거다. 됐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갔죠. 또 효율성이라는 거는 효율적이야. 다른 추정량들보다 분산이 작은 추정량을 효율성을 갖고 있다. 그게 좋겠죠. 분산이 작다는 것은, 추정량의 분산이 작다는 것은 추정량이 이렇게 넓게 이것도 나올 수가 있고 이것도 나올 수가 있고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이러면 종잡을 수가 없잖아. 뭐 달리 말하면 좀 위험하잖아, 추정하는데. 예? 이런 값 저런 값 막 나올 수 있으면. 그런데 요 정도 값만 나와. 요렇게. 예? 요 정도 값. 요 범위 내에서 그 값이 퍼져 있다면, 추정량이 요 범위 내에 있다면 이 범위 내에 추정량의 값들이 퍼져 있다는 것보다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위험하지 않잖아. 그래서 불편 추정량들 중에서 가장 작은 분산을 갖는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이다. 가장 좋은 추정량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이제 지금 그저 조금 용어만 소개를 하면서 조금 줄여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가장 좋은 평균 뮤에 대해서 집중할 겁니다. 평균 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추정량은 표본 X바다. 딴 거 없다. X바다. 그래서 X바가 그렇게 많이 쓰이고 중요하고
뭐 필요하고 하여튼 통계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추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알고 있는 거지만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추정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좀 통계 용어를 소개하면서 그냥 소개한 거다, 소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거는 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억해 두세요. 왜 표본 분산을 구할 때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는 거구나. 그 배경이 이런 데 있나 보구나. 그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다음에 점 추정, 구간 추정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